충북의 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지역이슈 건강 토크쇼 오달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달콤한 수다도 용관 씨의 오발탄으로 시작해보죠. 네. 자, 오늘 준비된 오발탄 이겁니다. 자, 2명의 아이가 있죠. 네. 네. 한 친구는 벌써 놓은 거 아니에요? 혹시? 벌써고 지금 얼굴이 엉망진창이에요. 왜 벌을 서는지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표정이 많이 어둡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참 행복한 얼굴. 네, 해맑은 표정으로. 네,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의 그 오늘의 오발탄 글쎄요.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가 된 걸까요? 같은 아이인가요, 근데? 다른 아이죠. 같은 아이면 아이가 너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급 변하는 거 아니에요? 급 장발이 되고.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는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너무 천진무구하다? 천진무구. 우리 그 저기 저는 예. 대비가 되는 느낌 같은 게 대비 느낌. 달라지는 달라지는 느낌. 예. 네. 뭐 마냥 귀엽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게 이제 그 울상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벌을 받으면서 아하. 어둡고 울상인데 이렇게 웃는 아이처럼 이렇게 좀 해맑게 좀 변화가 됐으면 올해는 정말 그 울상 짓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좀 변화돼서 웃는 변화가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저희 아들하고 딸입니다. 네, 오늘의 달콤한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도에 대해서 잘만 알아도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잘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게 힘이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네. 좋은 맞아. 아는 게 힘이니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도 알면은 돈도 생겨요. 네. 그럴 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있네요. 이제 맞아. 우리가 버는 거, 돈을 예를 들어서 수입, 인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안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제도만 잘 파악해놔도 우리가 할인받을 수 있는 거, 적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쿠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도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역시. 우리에게는 나가는 돈을 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아는 게 돈 버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세 분께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거 있어서 소개 좀 해드리려고. 네, 2016년 작년이죠.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 것 중에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시술비 그게 원래 확대 적용이 돼서 70대 이상 아니었나요? 맞아요. 70대 이상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이 돼서 보세요. 아니까 벌써 돈 50%를 절감하잖아요. 그러네요. 50%만 부담해도 네. 된다고. 65세 로 시술비를. 확대됐구나. 저희한테는 직접 해당은 없네요. 아니 근데 이게 점점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 점점 그래서. 내려올 제가 수 올라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임플란트 시술 하나 하면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네. 이 부분만 해도 예를 들어서 5년 상가이라고 한다면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적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 그럼요. 5년 차이에 우리에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엄청난 혜택. 대개는 임플란트 할 때 하나만 하지 않죠.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진짜 근데 큰 사실 65세 이상 되면 임플란트 거의 못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이걸 혜택을 보고 있는데 틀니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보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혜택 잇몸이 보는- 튼튼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혜택 보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네. 틀니 시술비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틀니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이게 혜택 받는 사람이 또 별로 없으니까 또 슬쩍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틀니는 많은 혜택을 보세요. 그래요? 노년층께서. 또 좋은 거 있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 알았는데 좋은 거?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체 비용의 5%만 부담해도 된다고. 전체 비용이 네. 5%요? 네. 저희 와이프는 애 다 나가지고 뭐 별로 혜택 없어요.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는 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상당히 좀 좋은 네. 저기가 제도가 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출산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그 젊은 부부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네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제왕절개가 또 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엄청 원래 하겠지. 자연분만은 원래 저렴한데 제왕절개는 좀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는 뭐 제왕절개 하자 할 환자한테 조금 부담 덜 주면서 제왕절개 하자 할 테고. 이거 아니,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아니, 되는 이제 아니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부정으로 그러니까요. 가요. 이건 또 어떠신지. 네, 이제는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을 해준다고. 아, 이거 좋네. 이건 좋네. 저는 따님 있으시니까. 저는 딸은 없고 네, 변호사님은 있고. 있으시죠. 저도 딸이 있고. 이게 이게 이거 좋네. 여성분들이 뭐 그래도 거의 우리한테는 혜택 없잖아요. 직접.
이게 여성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다 맞는 예방 주사인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거 상당히 좋은 혜택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많죠. 질환자가 많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잘했네. 이거 좋네. 암도 예방이 되는구나. 유일하게 예방할 수 예방을 있는 해야죠.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궁경부암이. 좋아. 모든 암은 다 예방할 수 있죠. 우리가 건강하게 식단 잘 짜고 운동하고 그러면 예방은 다 되는 거죠. 담배 피워서 안 되는 거고, 술 드셔서 안 되는 거고, 아이고, 스트레스 큰일 받아서 났네. 안 되는 거고. 지금 다 최영현 변호사님 이야기를 지금 예? 네.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네. 뭐 기존에 있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혹시 혜택 못 받았던 게 있는지도 좀 알아봤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도 있잖아요. 일단은 서민들 생활, 자영업자나 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강화되는 네, 거죠. 올해부터 그 신규 아파트의 경우 담보대출이 훨씬 강화가 돼서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그 객관성이 인정되는 소득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그 전에는 또 몇 년 거치에 이자만 상환하고 있었죠.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새로 바뀐 제도는 이제 원리금을 똑같이 분할 균등 상환을 예. 해야 되도록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서민들 그 새 집을 분양받으려는 서민들은 좀 어려움을 돈 빌리기 어려워서 집 구하기가 어려워질 테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을 테고. 위축될 수 있겠네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작년부터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렇죠. 이렇게. 서울 지역도 최근에 들어서 확 돌아섰잖아요. 하락 국면으로 확 돌아섰는데 이게 아마 올해부터 이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 급격하게 냉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장려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출 문제를 이렇게 또 얼어붙게 만들어 보면 네. 결국에는 이건 뭐 바로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보다는 부동산 경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가계부채라는 것이 중요하기 워낙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어마어마하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잘못하면 폭발하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보대출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우리나라에. 김태종 아나운서께서는 좋으시겠네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저는 지금 계속 내려갈 때 기다리고 계시는데 시청자분들 때문에 지금 네. 쾌재를 못 부는 것뿐이지 지금 저는 뭐 서로 계속 그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희망하셨는데 물개박수를 치고 있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운전면허 시험이 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 이게 작년 12월 20날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러죠? 네. 예전에 T자 코스 하셨어요? 네, 했죠. 저도 했죠. T자 코스 했어요? 아, S자. 제가 안 T자. 했습니다. 몇 번 만에 붙으셨어요? 한 번만에 붙었어요. 와. 학원 다니시고? 네. 저는 아, 혼자 속성학원 있잖아요. 하루 저는 만에 혼자에서 속성학원. 한 번 낙방. 어. 네, T자에서 뭐 걸리는. 아니 워낙 뭐 용관 씨는 예전에 예. 저기 그 트럭 같은 걸 많이 제가 몰고 19살 때 시험을 처음 했으니까. 봐서. 예. 19살 저는 때 저기 응팔인가? 응팔에 나오잖아요. 전주 가서 면허 딴다고. 저도 전주 가서 따왔어요. 전주에 유명한 속성학원이 있었어요. 딱 따게 해주는. 전주 가서 땄거든요. 이야. 기다리기 귀찮고요. 근데 예전에 변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면허에서 불면허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듣기로는 T자 코스가 어려운데 그것이 이제 추가됐다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 운전 면허를 부영 아나운서 땄나요? 네. 있어요? 제가 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굉장히 쉽게 딴. 50m만 갔죠. 50m. 어떻게 딴 거예요? 그러면 쉽게 변한 걸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T자 코스, S자 코스 뭐 이런 게 없었죠. 아예? 제가 아예 코스가 없는 거예요? 네. 작년 연초에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어요. 적성기간 지나면 갱신하러 가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 한 50m 쭉 가더니 서서 내려서 와! 뭐 하루하고 그래요. 그게 끄세요, 운전면허. 그냥 앞에만 가면 직진만 저 하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운전면허 시험 본 거래요. 네, 직진만 하면 끄세요. 시동 이런 걸고 직진하고 상황이 되니까 도로의 상황이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도 뭐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쉽게 면허를 땄는데 나를 이 상태로 도로에 내보내면 안 안 되는데 된다. 이런 본인 생각이 스스로도. 들어요. 예. 거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안 참 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기 강화되는 보경 씨 거. 다시 따야 돼. 다시 따야 돼. 근데 지금 결론은 이제 장롱 면허시란 얘기네요. 그죠? 네, 저 예. 다시 올해 이제 시험 보면은 못 딸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선보게 해야 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결국엔 살인행위까지 이어질 맞죠, 수 있는 맞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맞죠. 차량 자체가 우리가 운전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 운전에 미숙하게 되면 이게 네. 곧 어떤 큰 위험의 무기가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운전에 관련돼서는 지금 저는 불면허로 바뀐 거에 상당히 좀 다행이다. 근데 이게 이제 선진국 이렇게 강화를 해도 선진국 수준의 70-8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강화해도. 근데 반대로는 또 만만치 않아요.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너무 커지고 기존에 보경 씨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못하면 운전면허 전문학원 그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좀 뭐 지역에 관련된 얘기들 지역 관련된 얘기면 요거 하나 좀 네. 알려드릴게요. 저희 문화생태공원 아시죠? 이것이 아마 그래도 네. 2009년도에 저희들이 20만 평방미터에 151억을 들여서 아주 그 산책로라든가 피크닉장, 바베큐장 그리고 야영장, 캠핑장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사실상 그 28개 텐트를 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캠핑장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작년인지 재작년부터인지 꽤 오래됐을 거예요. 이게 얌체족들이 텐트를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자리를 박아놓고 장박으로 그냥 며칠씩 별장처럼 그냥 별장처럼 그냥 해놓고 거기서 출근했다가 그냥 비어있는 텐트를 놓고 집에 갔다가 또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변화가 어떤 게 있느냐 평일날에는 8,000원, 주말에 10,000원의 이용료를 입장료가 유료화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문화생태공원에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발전 비용으로 활용한다고. 그 유료화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그 얌체족들의 의도 걸리면은 한 500만 원씩 막 과태료도 매기고 해야 돼. 500만 원,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실 보니까 1,000만 이야기 원씩 들으니까 좀 괘씸하고 얄밉더라고요. 괘씸하죠. 네, 그래서 공공시설인데. 저도 그걸 왜 무료로 그렇게 할까? 그 무료로 하면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 얌체족들 때문에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실 그 8,000원, 10,000원도 안 내면서 청주 시민들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그렇죠. 것을 그 몇몇 사람들의 그런 행태들 때문에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땐 관리의 소홀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료라고 해도 관리만 잘하면 그 예를 들어 뭐 추첨해가지고 접수 인터넷 해갖고 순위 정하고 그 다음에 안 나가면 그거에 대해 거기다 벌금 책정하고 이렇게만 했더라도 좀 다른 그러네요. 변화가 그죠? 네. 생각해 보니까 유료 이전에 이 방법이 좀 있었더라면. 근데 그렇게 단속하느니 차라리 일률적으로 8,000원, 10,000원 그렇게 부담되지 않잖아요. 네, 부과시키는 게 하겠습니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관리 비용이 더 들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유료화됐으니까 이제 이용객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면은 또 저는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저렴한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혜택을 주려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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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그렇죠. 캠핑장에 가면은 저희들 2, 3만 원씩 하거든요. 하죠. 네. 사실 저렴한 편이네요. 네. 50% 정도니까. 네.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제도가 달라지는 있을까요? 게?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이 인상이 돼요. 월남천전 유공자하고 전몰 공병 유족 명예수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70세 이상 국가유공자한테는 예우수당으로 일괄적으로 5만 원씩 더 예우수당.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청주시도 그렇고 보훈군, 영동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대가 조금씩 다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유공하신 분들한테. 그다음에 돈 문제가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고 있어요. 네네. 저도 주변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좀 데려다주고 그다음 지체장애인들 이렇게 좀 중증장애인들 모셔주고 이렇게 예. 이제 활동을 보조해주는 사람들인데 이 시급이 9,000원에서 9,240원으로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잠깐만.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를 저도 하면서 웃는 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예,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이왕 올려주려면 10,000원이 됐든 11,000원이 됐든. 듣는 분들은 이게 시급이 9,000원 정도만 되면 많은 거다. 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4대 보험하고 그 관리자들이 떼가는 걸 빼면 6,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사실상 중증장애인들 관리하는 것이 뭐 보이게는 수업 시간에 옆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대처하는 일이 있잖아요. 많죠. 대소변이나 힘들어요. 응급 상황이나 이런 걸 대처하기 때문에 사실상 봉사라는 정신 갖고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조금은 좀 10,000원 정도로 실수령액이 네. 10,000원 정도로 현실화돼야 되지 않나. 네. 예. 올해 이제 바뀌어진 제도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 오달수에서도 한번 거론을 했었죠. 고입 제도가 하나가 돼서 네. 이미 이제 우리 학생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부 다 지원을 했고 1월 26일 날 발표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오달수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같이 발표하잖아요. 예, 그렇죠. 같은 학교 넣었잖아요. 같은 학교 넣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정말요? 우리가 이야기 나눴으니까 그때 뭐 10%, 40%, 40%, 10% 그렇지, 이런 그렇지. 제도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걱정이 지금부터인 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를 좀 잘했던 학생들이 가고 싶었던 학교들이 몇몇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퍼센테이지에 나눠져서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학교에 못 가는 성적 우수 학생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타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좀 했었죠. 예, 네,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임의 배정 문제인데 임의 배정 14지망, 13지망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임의 배정이 얼마나 나올까 적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뭐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1월 20일에 발표. 1월 26일. 26일. 네. 26일에 발표가 되면 이제 그때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면 되겠네요. 되고 변호사님 아드님하고 저희 아들이 같은 학교 갈지? 학교에 동급생이 될지 그다음에 아닐지. 몇 %에 들었던 건지 거기 확인이 돼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아 글쎄 그건 지금도 모르겠는데. 확인은 돼요. 서로 확인은 되는데 서로 밝히기 싫어하는 눈치가. 아들놈이 워낙에 뭐 공부하기를 안 좋아해서 뭐 그래요. 그래요. 아, 예. 보통 얘기하시는 게, 얘가 나를 안다고 엄마를 닮았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댓글이 저도. 올라왔네요. 네. 출산 장려금은 안 오르나요? 그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 보육시설이나 출산장려금 확대되는 지역도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시설도 그 1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나고 24시간형 어린이집도 3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영동군 같은 경우는 그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증평군에서는 출산 축하금이 인상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일일이 다 얘기 안 해서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한 셋째나 넷째 정도 났을 때는 뭐 거의 뭐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데 이런 게 저는 이제 그 예를 네. 들어서 이게 청주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증평군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에요? 지난해 24일에 12월 24일 날 이제 군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주택을 개조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으로 마련하면 공사비의 9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이런 데 네.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대문을 개조해 주차 공간 확보하면 180만 원,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면 160만 원,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해 공동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200만 원. 와, 주차 공간 확보만 해도 일면당 와. 보조금 6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게 응답하라 1988 보면 왜 그 주택 동네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동네 얘기하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서 집 안쪽 마당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아, 밖에 마당이 아니구나. 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조금 고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응팔 같은 데 보면 담장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예. 근데 이제 옛날에 다 우리 그렇게 미국이나 살았죠. 이제 일본 같으면 오픈이 돼 있죠. 다 담장이 없고 없고 이렇게, 예, 그렇지, 주차를 그렇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독 주택 문화도 이제 바꿔가자는 차원에서 이게 네.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어찌됐든 크게 개발이 덜 된 곳만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게 개발된 것도 가능해요. 청주도 있었대요. 아, 청주도 이런 거. 있었대요? 예. 오. 누가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어디서 들리는데요? 어디서 청주도 있었대요. 그렇구나. 어디야 어디? 네. 이 얘기는 뭔가요? 청주 읍면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예. 거? 그 청주가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청주 네네, 통합 지역에 청주시.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우리 정보경 아나운서처럼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 네. 그러니까 옛날 구도심, 이게 옛날 청원군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읍면 네, 지역. 네. 여기는 쓰레기 종량제를 그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건데 대상 가구가 약 한 3천여 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고 이제 쓰레기 양에 따라서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내는 건데 계도 기간을 거쳐서 4월부터는 혼합 배출.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이제는 음식물 같은 거 같이 버렸다가 4월부터 적발이 되면 벌금이 커요. 의도 걸리면 하여간 딱 걸린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죠. 근데 물론 이제 계도 기간 3개월은 있으니까. 사실 잘 안 걸려요.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랑 근데 그분들이 보면 이걸 이렇게 뜯어보지 않고 그냥 급하니까 싹 싣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연립이라든가 이제 뭐 개인 아파트. 주택 갖고 있고 아파트만 이제 해당이 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해당. 단독주택도 단독주택도 한다.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그 단순한 취지도 중요하지만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 감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생각보다 아예 애초부터 좀 안 만들겠다는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을 좀 네. 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시민들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쓰레기 문제는 참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같으면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서는 그냥 다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만한 출구에서 열고서 다 버렸는데 언젠가부터 또 들고 내려와서 또 해야 되고 언젠지 또 그 아파트 분회장님이 딱 지키는 자리에서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저 서울에 살 때는 그 분회장 권한이 막강했어요. 완장 차고 딱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병에 뚜껑 아, 분리해서? 이거 뚜껑. 분리 안 했다고 막
막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촌에서 와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촌에서 와서 그러냐고. 저는 대구에서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자기가 알아 자유. 검사 시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때. 근데 그 분회장 검사 시절에 지금 분효 회장님이 지금 뚜껑 안 열었다고. 근데 일주일에도 요일정에서 버리는 물건이 따로 있었어요. 휴지 버리는 날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갖고 나갔다 버리려고 그러면 도로 가져가요. 막.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어떤 그 쓰레기 문화라든가 이런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쵸? 또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 창출 효과도 좀 있는 거죠. 네. 나 지금 자꾸 그 검찰청에 있는 그런 검사님이 분녀 회장한테 자꾸 혼나는 그림이 자꾸 그려져가지고. 그 분녀 회장이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데도 막 뭐라고 그래서 방송까지 해요.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서슬퍼런 검사도 무서워. 제일 무서웠어요. 그 분녀 회장님. 분녀 회장이 있구나. 네, 오늘 오달수에서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제도를 꼼꼼히 활용하면 혜택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또 미숙지하고 있을 때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확인을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간 키워드 얘기해볼까요? 오늘 2017년도에 새로 바뀌는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 삼국지의 제갈량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광익. 이게 뭐냐면 올바른 정치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널리 유익하게 해주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의견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모아서 정책화시키고 이것을 널리 유익하게 펼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올바른 그 정치가 아닌가. 그래서 집사광익이라고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더 좋은 정책이 나오고 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 이제 변화도 좋지만 그 안에서 이노베이션, 뭔가 이제 혁신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 새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바로 바꿨습니다. 이노베이션. 저도 영어로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 시노임? 아니 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 떠올라서 Beautiful Tomorrow. 아름다운 내일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아니 일단 오늘도 어두워. 오늘도 좀 바쁜데 내일까지는 힘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그 비틀즈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왜 또 노래로 가 또. Imagine all 아름다운 상상을 하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천만요정 배우 오달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쭉!